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안에 세계 최고의 여론 분석 유튜브 방송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자,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자, 두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수도권 이야기가 이제 스물스물 나옵니다. 심평 대통령의 멘토로 자처하는 심평 변호사가 자처하는 심평 변호사가 수도권 위기다, 국민의힘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홍 기자님, 국민의힘 수도권 정말 위기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론사 지표로는 예. 그렇게 위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오히려 민주당이 위기죠. 여론조사 지표, 지지율 지표로는 예. 민주당이 위기라는 평가가 오히려 더 정확할 홍 겁니다. 기자님, 그럼 지표가 아니고라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위기일 수 있다, 위기인 것처럼 지금 당장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사실상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위기다, 심평 변호사의 말이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이걸 한 티끌이라도 짚어낼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둘로 나눠서 본다면, 알겠습니다. 심평 변호사 얘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죠. 네.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예. 믿을 수 있냐, 뭐 신빙성 있는 얘기냐. 그래서 예. 저는 그때 잘라 말했잖아요. 신빙성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잘라 말했다. 저는 그때. 근데 심평 변호사가 그때 얘기한 거는 제가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심평 변호사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얼핏 들었다라고 하면서, 아하. 저희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에서 전패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까지 고민하고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건 완전히 소설 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여론고수라는 이 방송이 여론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정도 되는 사람도 그 정도 정보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조사를 했는데 전패했다더라. 네. 물론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티끌만큼도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그쪽 우리 여론조사 업계에 계시지도 않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밖에 있는 분이, 예. 변호사 하시는 분이 자신있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발표 안 되는 조사 결과를 받았을까요? 근데 자기도 조사 결과 못 보고 그냥 얼핏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얼핏 들은 거 갖고 어떻게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하나 있었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지역구가 몇 개입니까? 121개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도권만 여론조사 한다고 그래도 5만 명, 6만 명을 조사를 해야 돼요. 500명씩만 조사해야 돼요. 예, 그러면 액수가 얼마입니까? 조사 비용이. 최소한 5, 6억은 들어간다. 예. 5, 6억은 들어가. 짭짤하겠네요. 아니, 짭짤한 건 조사회사 입장이겠지만, 어쨌든, 5, 6억 정도 들어가는 거대한 여론조사 프로젝트를 여론조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지역구 단위의 여론조사를 하려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선관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신 3사한테 받아야 돼요. 예. 그럼 그 과정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큰 조사를 할 거면. 그런데 그게 노출이 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사를 안 한 게 분명한데, 좀 심평 변호사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위기다, 위기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여진이 남아있잖아요.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수도권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이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도 맞다. 내일 당장 하면 다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국민의힘 100석, 민주당 180석.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심평 변호사는 그래도
저기 어디서 여론조사 결과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예. 근거로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그런 근거도 없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데이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정도의 위치에는 국회의원들이나 전 대표가 얘기할 거면 뭔가 뚜렷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오히려 최근의 여론조사는 최근에 이제 연합뉴스 매트릭스 조사를 보면 예. 서울에서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1%, 민주당이 28.2%예요. 앞서네요. 그리고 인천 경기도 국민의힘이 36.5%, 민주당이 31.3%예요. 앞서네요. 그렇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조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뭐 MBS 조사나 아니면은 갤럽 조사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주요 조사에서는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뭐 오차범위 내이기도 하지만 앞서는 조사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예.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뭐를 근거로 얘기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그냥 뭐 이분들 중에서는 심평 변호사는 진짜 뭐 약간 헛것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체가 없다. 네, 실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아마 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예. 아닌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예. 그리고 최근에 3번의 총선에서는 모조리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수도권 이겼습니다. 네, 이기는 것도 굉장히 크게 이겼어요. 압승이었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일종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예,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다. 네. 홍재님 지금 들은 생각이 이럴 때 정확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K-스탯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쫙 해보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조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네. 심평 변호사 얘기가 말이 안 됐던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원희룡 장관 뭐 대놓고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예. 뭐 주요 장관들을 지역구에다 집어넣었더니 그 사람들도 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누가요? 심평 변호사가 그래요? 알잖아. 뭐 모르면서 하는 거죠. 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지금의 그분들이 총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첫 번째 모르고 예. 두 번째 어느 지역군지는 더더욱이나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넣고 가상 조사를 해본다? 예. 그런 조사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지? 저는 그거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특히 그 총선 같은 경우에 수도권은 예. 뭐다? 인물이에요, 바람이에요, 뭐예요? 수도권은 바람. 바람이죠. 그렇죠. 수도권은 바람이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겠습니다. 됐고. 네. 수도권은 바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당이 뭐 그렇게 압승을 거뒀던 선거들도 그 지역구에 출마했던 민주당 후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훌륭해서 됐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지역구 단위의 조사를 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너무 이르죠. 예. 바람이 불 때 그 치고 있는 후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바람아 멈추어다. 됐어요.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분석 전문대 기자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정찬입니다. 고맙습니다.